자, 이번에 3장에서 이 순수 물질의 상태량, 이 굉장히 연력학에 서 굉장히 중요한 챕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나머지 이 뒤에 나오는 모든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순수 물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화학적 조성이 일정한 물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공기라든가 뭐 산소 이렇게 물론 이제 뭐 국소가 좀 다르긴 하지만 공기라든가 뭐 아르곤, 뭐 헬륨, 뭐 이런 이산화탄소, 질소 그리고 물 이와 같이 화학적 조성이 일정한 동일한 물질을 순수한 물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화학 반응식이 나올 때는 그 순수 물질이 아니겠죠. 그런 경우에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새로 생성되거나 뭐 없어지는 에너지가 존재하겠지만 순수 물질 같은 경우는 그 순수 물질이 갖고 있는 초기의 에너지가 어떠한 뭐 다양한 에너지의 출입 그리고 유동의 상태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겠지만은 그 물질의 근본적인 화학적 조성은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을 순수 물질이라고 가장 많이 다루는 게 물과 공기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은 사실 우리가 열 전달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열 매체입니다. 열 매체. 그래서 열 매체로서 상이 변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뭐 전기 터바인이나 이런 데 많이 쓰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고려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 상변화가 있는 물질은 R134A라고 해서 냉매입니다. 냉매. 그러니까 냉매 같은 경우는 어떤 공간이나 어떤 면에서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에너지를 기계적으로 퍼서 외부로 이동시키는 그런 장치가 되겠죠. 그리고 다루는 것이 공기, 뭐 산소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특히나 공기 같은 경우는 산소가 21% 그리고 질소가 79%라고 하는 어떤 이상적인 형태죠. 사실은 다른 형태의 물질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사실 섞여 있는데 그런 양들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단순화시켜가지고 21%의 산소와 79%의 질소로 이루어진 공기를 또 순수 물질로 우리가 다룹니다. 순수한 물질은 아니죠. 사실은 혼합물이긴 한데 그렇게 순수 물질로 가정에서 다룬다. 이렇게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물에 대한 표를 완성하라 되어 있는데 참 이 표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온도, 압력, 그리고 내부 에너지, 그리고 상의 상태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온도, 압력, 내부 에너지 이런 것들이 왜 나왔느냐? 지금 주어진 걸 자세히 보면 자, 각 라인에 보면은 최소한 몇 개가 주어져 있죠? 두 개의 상태량이 주어졌습니다. 상태량. 두 개의 상태량들이 주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상태량이냐고 하는데 Saturated Vapor라는 얘기는 뭐냐면 포화증기를 우리가 설명을 하면 뭐가 됩니까? 건도란 말이 나옵니다. 건도, quality. 건도가 Saturated Vapor은 건도가 1이라는 새로운 상태량이 하나 더 주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상태에 대해서는 상태량이 두 개가 주어져야 돼요. 상태량이 두 개가 주어져야 이 물질의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상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물 같은 경우 그래요. 물과 같이 상변화가 있는 물질인 경우에는 온도하고 압력이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립적이지 않다는 거죠. 즉 상호 의존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고정이 되면 압력이 고정되고 즉 상변화하는 동안이에요. 압력이 고정되면 온도가 고정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변화가 있는 구간에서의 물의 혹은 상변화가 있는 물질의 상태량을 다룰 때는 중요한 새로운 상태량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상태량이 뭐냐면
건도입니다. 건도. 건도는 정의하기를, 이게 퀄리티라고 하는데, 퀄리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건도, 영어는 퀄리티. 왜 퀄리티라고 쓰냐면은, 이 혼합물의 어떤, 퀄리티라는 게 품질이잖아요, 품질. 품질이 좋으냐, 나쁘냐인데, 어떻게? 건도가 1에 가까우면 퀄리티가 좋아진다. 품질이 좋아진다. 왜? 증기 상태로 팽창한 다음에 이게 응축이 돼야, 우리가 원하는 상변화 구간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상변화에 있어서는 이러한 변화량 자체가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의미가 갖고 있기 때문에 퀄리티라고 보면 됩니다. 이 퀄리티의 정의, 건도의 정의는 토탈 매스 아닙니다. 이게 최적이 아니고 질량 베이스예요. 토탈 매스 중에 증기의 매스. 토탈 매스 분의 증기의 매스고, 토탈 매스는 뭐냐면은, 액체하고 증기의 혼합, 값을 합친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무게 대비해서 증기의 무게가 얼만큼 되느냐를 따르는 것이 건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건도가 그 포화 영역 내에서는 중요한 물성치가 된다. 그리고 포화 영역에서는 온도와 압력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에서 세 번째를 보면 돼요. 세 번째 라인에 보면 온도와 압력이 나와 있어요. 온도와 압력만으로 내부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느냐? 포화 영역에서. 즉, 세츄레이트 된, 리퀴드에서 세츄레이트 된 베이퍼가 있는 그 구간 내에서 온도와 압력만 가지고 내부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느냐? 못 구합니다. 건도가 있어야 돼요. 못 구해요. 그러면 이 문제는 뭐야? 그렇죠. 분명히 어떤 구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과열 전기 또는 관행의 둘 중에 하나예요. 왜? 온도와 압력이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포화 영역 내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내면 내부 에너지를 못 구하니까요. 못 구하는 조건을 줬다는 얘기는 얘는 그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첫 번째 문제가 이렇게 첫 번째 줄을 보는데 이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나머지 다 풀 수 있어요. 첫 번째 표를 보면 압력이 주어져 있고 내부 에너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물과 증기 혼합 영역인 세츄레이트 영역에 해당하는 표에서 무슨 표를 봐야 되냐면 압력표를 봐야 돼요. 압력표. 그래서 여기 보면 압력표가 있어요. 포화 압력 기준으로 한 압력표가 있어요. 테이블 여기는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압력표를 보셔야 되고요. 만일에 이 문제 같은 경우 220도가 있고 없어. 포화 베이퍼야. 그럼 뭘 봐야 돼요? 온도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포화 온도표를 볼 것인지 포화 압력표를 볼 것인지는 문제에서 주어진 알려진 값이 무엇을 줬느냐. 압력을 주었으면 압력표를 봐야 되고 온도가 주어졌다면 온도표를 봐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의 표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포화 수라고 되어 있는데 포화 수, 포화 베이퍼까지 다 있습니다. 포화 베이퍼, 세츄레이트 베이퍼까지 온도 테이블, 압력 테이블 이런 형태의 테이블이 두 가지 형태의 테이블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이런 테이블을 찾아서 계산하면 됩니다. 이 상변화를 볼 때 물의 상변화를 보면 가장 많이 쓰는 게 TV 선도라고 할게요. 그 온도 비체적 선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통 이렇게 그림을 좀 삐뚤어졌네요. 압력이 일정한 압력선입니다. 동일한 압력을 움직이는 선도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쪽 영역이 관행액이고 요 구간이 포화 혼합물 영역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가 과열 증기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과열 증기 영역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러한 구간을 따라 움직인다. 이거는 압력 일정한 선 TV 선도예요. 여러분들이 이 선도는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이러한 상황 변화가 있는 물질에 대한 것을 해석할 때는 이 선도를 무조건 그려야 돼요. 그려야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정압 과정이면 이 선도를 따라 움직일 것이고, 정적 과정이면 이 V가 콘스탄트한 겁니까? 이 선을 따라 움직일 것이고, 등원 과정이면 이 선도를 따라 움직일 것이고, 그죠? 이 선도가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얘가 어느 위치로 어떻게 이동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선도를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두라. 왜 제가 그때 얘기했냐면, 이거 보십시오. 여기가 등원선이죠. 여기가 등압선이에요. 어떻게? 즉 포화 영역에서만 겹친다는 거죠. 포화 영역에서만. 그래서 포화 영역에서는 온도와 압력이 독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행액, 포화액, 증기의 혼합물, 과열 증기 영역으로 보고, 물에 관해서는 포화 증기 혼합물, 즉 이상이죠. 2페이지라고 그러죠. 두 개의 상태, 페이지가 있죠. 및 과열 증기표. 그러니까 보통 표가 나와 있는 거 보면 여기 영역에 대한 표가 하고 여기 영역에 대한 표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는 물을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는 나중에 설명드리지만 여기는 액체를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비체적이 거의 변화가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액체의 어떤 그 상태에서 관행액 상태에서 압력 변화에 따른 영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따른다?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찾느냐면 그 온도의 포화 상태의 값을 이용하면 됩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어떤 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온도의 포화 상태의 물성치를 찾으면 될 거다. 근데 지금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그래프는 굉장히 가팔라서 거의 간격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열 증기표를 가장 많이 쓰고, 표는 두 가지로 형태해주고 얘는 표가 없어요. 그냥 근사적 값을 사용하면 된다. 관행액은 비체적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액체가 이쪽 액체 영역은 우리가 유체에서 말할 때 액체는 뭐라고 해요? 비압축성 유체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 그렇죠? 자, 압축 상태는 압력이 거의 압축액 상태는 압력이 거의 무관한 상태예요. 압축액 상태는 압력이 거의 무관한 상태이기 때문에 온도에 의존해요. 압력에 의해서 비체적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압축액 상태는 압력에 무관하고, 무관하기보다는 거의 무관하고 온도에 의존적이다. 포화 온도, 포화 압력, 액체 증기 상태의 비체적 내부 에너지 엔탈피 및 엔트로피 상태를 파악한다. 이 얘기는 뭔 말이냐면 앞에 표를 보시면은 어떤 온도가 있으면은 그때의 포화 압력 서로 의존적이니까 압력이 있으면 그때의 포화 온도 나오죠. 그리고 뭐가 주어지냐면 액체 상태의 비체적, 기체 상태의 비체적, 액체 상태의 내부 에너지, 기체 상태라기보다는 이제 증기 상태죠. 증기 상태의 내부 에너지 혹은 그 기체 증기와 액체의 내부 에너지 차, 그리고 액체 상태의 엔탈피, 증기 상태의 엔탈피, 증기 상태의 엔탈피와 액체 상태의 엔탈피의 차, 그리고 액체 상태의 엔트로피, 기체 상태의 증기 상태의 엔트로피, 증기와 액체 상태의 엔트로피 차로 주어진다. 이 표에는 그렇게 나타난다. 똑같습니다. 밑에도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중점적으로 표를 보시면 된다. 마지막으로 포화액 증기 혼합물 영역은 건도라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건도라는 이 값에 의해서 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건도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풀이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 문제가 주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이 문제가 무엇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 그죠? 알고 있는 게 뭐냐? 그 문제에 주어진 게 뭐냐? 그죠? 주어진 것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주어진 것을 나열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압력, 온도, 비체적, 내부 에너지, 엔탈피, 엔트로피,
건도 이런 것들이 주어질 거예요. 문장에서 주어지면 이걸 먼저 파악을 하고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 문제에서는 변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변화가 있으면 어떠한 상태, 그러니까 뭐 P2, T2, 뭐 V2 뭐 이런 것들을 찾아라고 하는데 분명히 이 상태에서 대해서도 어떤 값을 주어질 거예요. 그 값으로부터 추정을 하거나 아니면 외부로부터 이 상변화에 필요한 열이 들어왔거나 일을 하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되면 이 문제에서 알고 있는 것 변화를 주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나중에 상태량 이런 것들이 문제에서 주어질 거고 주어질 때는 아는 값으로부터 모르는 값을 찾아내는 거죠. 그것들을 계산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HFG라고 하는 물성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증기 상태의 엔탈피 빼기 액체 상태의 엔탈피를 빼는 값인데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상태에서 뭐 지금 여기는 V인데 이 상태의 물성치에서 이 상태의 물성치를 뺐는데 이 값의 의미는 뭡니까? 내부 에너지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 PV 플로워크이죠. 플로워크. 자, 그 유체가 갖고 있는 그 상태의 총 에너지 값 물론 뭐 절대값은 아니고 1상태, 2상태 변화값을 중요시 여기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 에너지 값을 나타내고 있어요. 에너지 값. 즉 액체 상태의 증기 상태의 에너지 값에서 액체 상태의 에너지 값을 뺐다. 이건 뭡니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액체 상태에서 증기 상태로 가면서 상황 변화를 했고 온도 변화는 없어요. 온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온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그죠? 에너지가 어디에 쓰였다? 상황 변화에 쓰였다. 상황 변화에. 상황 변화에 이 에너지가 다 쓰였다. 즉 이 말인즉슨 뭐예요? 잠열. 레이턴트 히시요. 잠열.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여기서 물이지만 물이 100도의 물이 100도의 수증기로 바뀌는 데 사용된 에너지 뭐예요? 잠열. 그렇죠. 잠열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잠열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개념을 잘 알고 계시라. 물론 단위는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니까 단위 질량당 에너지예요. 공급된 열량 되겠죠. 압축액 같은 경우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 앞에서 말했던 혼합물 영역이나 증기 영역 같은 경우는 표로서 구할 수 있지만 압축액은 표를 안 만든 이유가 있어요. 왜? 압축액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0도씨의 뭐 그 압축액 상태, 압력은 모르겠지만 어떤 200도씨의 물이 있는데 압력이 꽤 높아요. 꽤 높아가지고 이 상태에서 압축액 영역에 있다. 만일에 압축액 영역에 있다. 그때의 뭐 비체적을 구하라. 그때의 내부 에너지를 구하라. 그때의 엔탈피를 구하라. 엔트로피를 구하라.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때의 값은 뭘로 치환하냐면 그 온도, 주어진 이 온도 일대의 포화, 즉 표를 보면 그 온도 일대의 포화물, 포화액의 스페시픽 볼륨을 잡거나 포화액의 내부 에너지를 쓰거나 포화액의 엔탈피를 사용한다면 그 값이 그때의 값과 근사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화의 값을 모르겠다면은 주어진 조건에서의 온도에서 관행된 상태이지만은 그 온도에서의 포화 상태의 물성치, 그러니까 그 온도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서 그 온도에서의 비체적 내부 에너지 엔탈피 값을 쓰면 된다. But 요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죠. 사실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나 비체적은 거의 영향이 없어요. 그러나 엔탈피는 조금은 영향이 있다. 어디에? 압력에 조금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온도일 때의 엔탈피에다가 뭐를 보정했냐면 압력 변화. 근데 최적은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비최적은 최적은 관행액 상태에서 압력 변화로 거의 변화가 없다. 그죠? 그러면 그 온도에 비최적 사용되고 압력만 그 압력과 세츄레이션 포압력인데 그 온도에서의 포압력과의 차, 요 압력 차만 보정을 해주면 엔탈피는 맞다 얘기예요. 이런 경우만 좀 더 고려를 해주는 거고 내부 에너지나 비체적은 거의 일정하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엔탈피만 해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큰 압력차가 아니라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온도 수준이 낮은 온도, 중간 온도 사이에서 사용되지만 높은 온도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낮은 온도, 중간 온도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즉 그러니까 임계 온도보다 낮거나 어느 중간 정도의 온도는 된다는데 임계 온도보다 높으면 이걸 못 써요. 임계 온도가 높으면은 걔네들은 영역이 구분이 별도로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임계 온도보다 높은 경우에는 쓸 수가 없다. 그런 얘기고요. 이 압축액의 상태를 어떻게 보냐면 압축액 상태에서는 어떤 주어진 온도에서 임계 포화 압력보다 높다. 그러니까 그 온도에서 포화 압력은 그 액체와 그 증기를 만들 상변화가 일어나는 상태의 압력인데 이때보다 압력이 더 높으면 어떻게 될까? 포화 압력보다 더 높으면 많이 압을 가해서 눌러줬으니까 얘가 어떻게 된다? 액체 상태를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되겠죠? 두 번째, 주어진 압력에서 포화 온도보다 낮으면 주어진 압력에서 포화 온도는 액체하고 증기로 바뀔 수 있는 영역인데 그때보다 더 낮은 온도면 액체가 되어 있다는 상태죠. 액체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더 작은 비체적 주어진 압력과 온도에서 그때의 액체 상태의 비체적보다 더 낮은 비체적 상태가 된다면 뭐가 된다? 어떻게 된다고? 그죠? 관행액 상태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조건을 잘 기억해둬야 돼요. 이런 조건들을. 그래야 여러분들이 얘가 어느 상태에 있다는 걸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또 한 가지는 주어진 압력과 온도에서 내부 에너지가 액체의 내부 에너지보다 더 낮다. 내부 에너지가 낮다는 얘기는 활동성이 떨어진다. 맞죠? 그죠? 그 안에 있는 그 분자 간의 운동이 떨어진다. 분자 간의 운동이 커지면 체력이 증가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더 낮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 더 낮다는 얘기는 액체 상태에 있다. 주어진 압력 온도에서 그때의 엔탈피보다 더 낮은 엔탈피, 즉 그 플루이드 상태의 엔탈피보다 더 낮은, 그죠? 액체 상태의 엔탈피보다 더 낮다면은 그 주어진 조건, 즉 포화선보다 더 낮은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관행액 상태, 액체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이런 조건들을 잘 파악해서 얘가 관행액 상태인지 혼합 영역인지 과열 영역인지 이 세 가지 영역을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를 볼 때. 그래야 상변화가 있는 문제를 풀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자,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400kPa에 1450이란 내부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400kPa를 봤어요. 400kPa를 찾아봤어요. 표. 이게 압력표예요. 압력 기준이니까 압력표를 봤어요. 포화 온도는 세츄레이트 온도는 143.61도씨예요. 그리고 조건이 내부 에너지가 1450. 내부 에너지 보니까 내부 에너지가
1450. 1450은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영역과 이 영역 사이에 내부 에너지가 있고 압력이 요 압력이면서 동시에 내부 에너지가 요 사이에 있다면 뭐예요? 그렇죠. 상황 변화가 일어나는 구역에 있다는 얘기예요. 과열 구역이면 내부 에너지가 이 베이퍼, 새추레이트 베이퍼보다는 커야 돼요. 과열 구역에 있으면. 만일에 압력에서, 같은 압력에서 이 액체 상태의 내부 에너지보다 낮으면 어떻게 돼요? 관행액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이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얘는 어떤 상태에 있다? 이 조건이면 혼합물 영역에 있다. 혼합물 영역. 그래서 답은 찾았다. 혼합물 영역 찾았다. 그러면 400kPa의 내분의 1450이라면 표에서 400kPa의 포화 온도가 얼마냐 하면 143.61도씨. 물론 이 내부 에너지를 계산해 보니까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포화액과 수증기의 혼합물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포화 온도인 143.61도씨가 된다. 포화 온도. 이 독립적일 수 없어요. 이 압력이 결정되면 혼합 영역에서는 온도도 결정돼 버려요. 그래서 압력이 400kPa이면 무조건 온도는 143.61도씨 혼합 영역이라면 그렇게 돼야만이 성립된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방금 전에 봤던 내부 에너지가 1450이라면 우리가 건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건도라는 게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자주 주면 U 값은 1450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 1450에서 안 되네. 1450에서 얼마냐면 604 그리고 1948.9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럼 건도가 나옵니다. 얘의 상태가 완벽하게 디파인 될 수 있는 거는 이것까지 찾아야 돼요. 이거 찾지 않으면 디파인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영역이 되냐? 그쵸. 뭐가 돼요? 혼합물 영역. 그죠? 혼합물, 믹스드 존이죠. 믹스 리전. 그래서 혼합물 영역이 된다. 그리고 이 건도도 찾아야 된다. 사실은 건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건도를 안 찾아도 표에서는 온도 찾고 상태만 알면 되니까 일단 패스인데,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하려면 건도를 찾아야 돼요. 두 번째, 보면 220도예요. 220도고 포화 증기라 그랬어요. 건도가 1이라고 하는 거 주어줬어요. 그러면, 220도고 포화 상태면은 220도의 포화 상태면은 지금 건도가 1이니까 비체적은 압력은 얼마냐? 압력은 고정되잖아요. 압력은 2319.6kPa. 그죠? 왜냐면 혼합물 영역이잖아요. 혼합물 영역 끝단에 가 있지만 혼합물 영역은 혼합물 영역에 있는 거예요. 0에서 1 사이에 있다면 혼합물 영역이잖아요. 그 끝단에 가 있지만 그 영역에 있다. 압력도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내부 에너지예요. 내부 에너지 알아야 되는데 내부 에너지 뭘 쓸까? 그렇죠. 요 값을 써야 돼요. 맞잖아요. 얘가 근도 1일 때고 근도 0일 때고 맞잖아요. 얘는 근도 1과 0 사이의 차. 얘도 근도 1일 때, 근도 0일 때, 근도 1과 0 사이 차.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결정은 어떻게 되느냐? 220도 포화 증기라면 표에서 포압력 2319.6kPa이고 내부 에너지는 수증기의 끝단값 2601.3kJ/kg 이렇게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표를 보실 때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단위예요. kJ/kg, kJ/kg. 얘는 kJ/kg 독해이고요. 이건 세제곱미터/kg.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온도는 지금 뭐 도시로 되어 있는데 그 표에 따라서는 절대 온도로 주어질 수도 있고 도시로 줄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압력. 압력은 무슨 압력일까요? 이게 게이지압일까요? 절대압일까요? 절대압이죠, 절대압. 여러분들이 이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압력. 그러니까 보통 이런 연력학에서 수식을 구하거나 표를 볼 때는 보통 절대값을 많이 사용해요. 절대값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표에서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거의 대부분 절대값을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190도에 2500kPa. 190도 온도표로 봤어요. 190도짜리 봤어요. 190도. 그죠? 봤어. 포화 압력이 1255.2kPa이야. 이 압력이 포화 압력보다 더 높아요. 어떤 때 주어진 온도에서 190도일 때의 포화 압력은 1255.2kPa인데 이 압력이 2500kPa라는 얘기면 얘는 뭐예요? 같은 온도에서 압력이 훨씬 높다는 얘기는 액체 상태에 있다는 얘기죠. 포화액 상태가 되는 거예요. 포화액 상태. 포화액 상태가 되니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겠다. 그래서 포화액 상태가 있으니까 포화액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그 온도에서 뭐를 본다? 액체, 세츄레이티드된 리퀴드 값을 쓴다. 그죠? 그 온도에서 압력의 영향이 거의 없으니 온도의 영향이 제일 크니까 온도에서 그 포화액 상태의 값을 쓰게 된다. 그러면 그때 온도는 그때 값은 U는 190도일 때 플루이드 값, 즉 세츄레이트 리퀴드 값은 806.00kJ/kg이 됩니다. 만에 하나 이게 불만이다. 나 이거 좀 더 정밀하게 쓰고 싶어 라고 했습니다. 그럼 정밀하게 쓰는데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한번 봐야 돼요. 좋다. 정밀하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했냐? 내부 에너지는 엔탈피 빼기 PV 값이잖아요. PV 맞죠? 그죠? 그러면 그때 상태의 엔탈피 빼기 그때 상태의 화압력. 그죠? 이게 조금 잘못됐네요. 이렇게 쓰면은 안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압력을 요 압력을 쓰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그 P-P F 세츄레이트 190도씨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데 지금 이건 간략하게 쓰다 보니까 있었는데 사실은 얼마냐면 2500 빼기 1255.2 반이죠. 거의 반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그놈이라서 그냥 그대로 썼는데 실제로는 이게 맞아요. 이 식으로 쓰는 것보다는 원래 개념으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빼는 값이 거의 계산하고 나면 사실 이 값보다 약간 더 작을 거예요. 그럼 빼는 값이 더 작아지면은 805.999이 될 거예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다? 그대로 써도 별 무리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구해본 거예요. 그리고 수식 증기할 때는 요거는 그대로 쓰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P 대신에 P 마이너스 즉 2500kPa 빼기 요 식을 써야 돼요. 요 식. 사실 요 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값 차이가 거의 없어가 제가 그냥 무시하고 그 차이가 거의 없어서 그냥 무시하고 뺐는데 원래 수식으로 보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오해 있을까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를 볼게요. 4000kPa. 4000kPa이고 내부 에너지가 3040이에요. 자, 4000kPa일 때 포화 온도는 250.35도씨예요. 그런데 내부 에너지를 봐요. 내부 에너지를 3040. 내부 에너지를 보니까 액체일 때는 1082. 베이퍼일 때는 2601. 근데 얘는 3040. 더 커요. 3040이에요. 그럼 이 상태의 값보다 더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과열 영역에 있다는 얘기예요. 과열 영역, 과열 구역에 있다. 이 온도에서 정해진 내부 에너지 증기에서의 증기 상태로 완전히 퀄리티가 1인 상태일 때의 내부 에너지보다 더 크다는 얘기는 과열 영역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과열 영역에 가 있기 때문에 이 표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과열 영역 표를 보는데 과열 영역 표에 보면은 압력 단위로 주어져 있어요. 압력 단위로 주어져 있는데 뭐로 되어 있냐면 메가파스칼 단위로 되어 있어요. 4000kPa는 4메가파스칼 맞죠? 그죠? 그리고 온도는 얼마냐? 250.35. 포화 온도가. 맞죠? 이 온도가 맞잖아요. 이 온도가 이 온도죠. 같은 온도잖아요. 최종 끝단에 만나는 온도니까. 물론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온도가 달라질 거고. 왜? 이 얘기잖아요.
지금 요 상태가 얼마냐면 요 온도가 250.35 여기인데 과열량이죠. 여기서부터 이 상태로 간 거잖아요. 얘가 요 위에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온도들은 점점 이쪽으로 올라가겠죠. 온도가. 그럼에 따라서 비최적과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가 달라지겠죠. 자, 요런 상태라고 볼 때 3040이라는 내부 에너지를 가진다. 3040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를 3040을 보면은 3040, 3011, 31003.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형 보관을 해야겠죠. 온도가 요 사이에 있다. 450과 500도 사이에 존재한다. 내부 에너지는 그 과열 영역에서는 그 온도와 나머지 상태량들이 픽스가 되는 거예요. 온도가 정해지면 그 내부 에너지, 압력은 콘스탄트하니까 압력은 정해지고 압력, 온도 두 개 상태량에서 물성치가 결정 나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물성치는 다 결정 나버려요. 그래서 이를 계산을 해보면 자, 3040이니까 요 사이에 있다. 그죠? 그러니까 선형 보관을 한 거예요. 선형 보관을 하는데 3011 하고 3040 3100이에요. 1이 아니고 3100. 여기 잘못됐어. 못하는데 3100.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450도, 500도씨, 450도, 500도씨. 그럼 내가 알고 싶은 온도는 T예요. 그죠? 그래서 선형 보관을 하면 비례식을 썼죠. 500 빼기 450분의 3100.3에서 3011 뺏는 거는 T 빼기 요거, 그럼 요거죠. 높이. 3040, 3011. 맞죠? 그렇게 해서 선형 보관을 해서 비례식을 푼 거예요. 비례식을 풀어보니까 얼마나 나오냐면은 466.24도씨가 나왔습니다. 466.24도씨.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형 보관을 하는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삼각형의 닮은 꼴 방식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이 온도일 때 이 값, 이 온도일 때 이 값, 이 온도일 때 이 값.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형 보관을 이런 방식으로 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선형 보관을 어떻게 한다? 삼각형의 닮은 꼴을 이용하는 게 선형 보관이래요. 선형 보관. 이걸 일종의 내삽이라 그러죠. 내삽. 내삽법. 안쪽에 포함시키는 법. 내삽법. 그럼 바깥쪽에 있는 거는 외삽법. 그러면 그 변화의 양 자체가 아주 짧은 구간에서는 선형적으로 변한다는 가정하에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정을 하시면 돼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앞으로 문제 풀 때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개방계냐 밀폐계냐를 판단을 해야 돼요. 개방계냐 밀폐계냐는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갖고 오게 돼 있고요. 밀폐계도 어떠한 밀폐계냐, 즉 정압과정이냐, 정적과정이냐, 등온과정이냐, 그런 과정이냐 등 엔탈피 과정이냐 이런 과정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정도 중요하고 계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부터 먼저 파악하자 이거죠. 우리가 사실 연력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실제로는 고립계는 거의 안 쓰입니다. 이건 뭐 다른 역학계, 즉 운동을 기술하는 동력학계나 운동을 기술하고 힘과 어떤 변형을 고려하는 고체, 그러니까 저 정력학이나 저력학계에서 이렇게 다루는 부분이고 연력학에서 이런 걸 다루는데 고립계는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것들은 고립계가 거의 없어요. 엔트로피를 설명할 때 고립계가 나오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방계와 밀폐계입니다. 개방계라고 하는 거는 개방계는 물질과 에너지의 이동이 가능한, 즉 물질과 에너지의 이동이 가능한 것들을 개방계라 그러고요. 에너지의 이동만 가능한 것을 밀폐계라 그러고 고립계는 에너지와 물질의 이동이 불가능한 것을 고립계랍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주위에 대해서 에너지와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개방계, 그리고 외부의 주위와 함께 에너지가 왔다 갔다 그러는데 물질을 못 가는 것을 밀폐계, 그리고 물질과 에너지 둘 다 이동이 불가능한 것을 고립계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계를 아셔야 되고 이 계 내부에서 대표적인 것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문제에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설명드린 거고요. 그리고 과정, 프로세스라는 걸 설명을 하는데 정적 과정,
최적이 일정한 과정, 정압 과정. 압력이 일정한 과정, 등온 과정. 온도가 일정한 과정, 등 엔트로피 과정. 이렇게 연력학에서 가장 많이 따지는 등 엔트로피가 등 엔트로피도 있고 등 엔탈피. 등 엔탈피 과정. 등 엔트로피 과정은 단열 과정. 이렇게 단위를 우리가 보통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변화와 관련되는 것들도 보면 정적 과정도 많고 정압 과정도 많고 등 엔탈피 과정도 있고 상변화는 근본적으로 등온 과정이죠. 왜냐하면 온도 변화가 없는 상변화 구간 중에는 온도 변화가 없잖아요. 그리고 등 엔트로피 과정, 단열 과정이 있고 등 엔탈피라는 엔탈피가 일정한 과정을 보통 우리가 교축 과정이라고 그래요. 교축 과정. 스로틀링 과정. 그래서 우리가 과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5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과정이 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1.8 세제곱미터의 견고한 탱크. 여기서 나오는 게 견고한, 단단한 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문제에서 답을 줘요. 견고하고 단단하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 뭐가 변화가 없다? 최적 변화가 없다. 즉 정적 과정이다. 또 한 가지는 얘가 어떤 탱크 내에, 단단한 탱크 내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이건 밀폐계다. 그죠? 밀폐계의 특성이 뭐라 그랬어요? 물질의 이동이 없다 그러죠? 그러면 질량 보존. 질량이 그대로 보존된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답이 주어져 있어요. 왜? 나는 정적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적 과정. 최적이 일정하다. 근데 문제에 또 나오죠. 보면 1세제곱센티미터의 견고한 탱크 내에 220도씨 우리 알고 있는 걸 볼게요. 전체의 최적은 1.8 세제곱미터. 우리 아는 걸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220도의 수증기로 채워져 있다. 그러니까 온도는 220도. 그런데 요것만 가지고는 끝나는 게 아니고 최적의 3분의 1은 액상이다. 그러면 탱크가 있고 3분의 1, 3분의 2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네. 근데 3분의 1은 액상이고 나머지는 전기상이다. 그죠? 그러면 3분의 1이 해당하는 게 얼마입니까? 저 1.8 세제곱미터의 3분의 1, 0.6 세제곱미터. 그러면 전기는 1.2 세제곱미터. 됐죠? 그러면 답 나왔네요. 자, 이거를 다시 쓰면 전기의 최적은 1.2 세제곱미터. 그리고 액체의 최적은 0.6 세제곱미터. 그리고 온도는 이 안에서 온도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220도 똑같아요. 왜? 온도는 뭐라 그랬어요? 강도성 상태랑 강성적 상태라는 게 있잖아요. 쪼갤 수 없는 값. 쪼개더라도 같은 값. 그러므로 이 안의 온도는 220도 평행 상태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온도는 똑같아요. 그러면 공통으로 온도. 그죠? 나머지는 전기상이다. 다음을 결정하라. 자, 이렇게 되면 돼 있죠? 그러면 지금 220도이면서 액체가 있고 뭐가 있다 그랬어요? 전기가 있어요. 그러면 220도가 어떤 상태에 있다? 상변화 상태에 있다. 상변화 상태에 있다. 즉 상변화 상태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포화 혼합물이다. 포화 혼합물이라는 거죠. 포화 혼합물. 그러면 우리가 온도가 픽스가 되면 뭐가 된다? 압력도 고정이 된다. 온도 압력은 고정된다. 최적 나와 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조건 다 찾았어요?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아는 게 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220도에
압력은 정해졌어요. 그래서 온도 220도, 압력은 2319.6kPa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온도 똑같고 최적 이렇게 돼 있고 포화 압력 구해졌죠. 압력은 구해졌어요. 압력은 정해졌고 포화 혼합물의 건도는 어떻게 될까? 건도는 어떻게 될까? 퀄리티요. 건도를 구하라. 자, 건도는 뭐냐면 앞에서 말했지만 건도는 질량 베이스입니다. 체적 베이스가 아니에요. 질량 베이스예요. 그럼 질량을 알아야겠는데 질량은 뭐냐? 뭐예요? 그렇죠. 자, 잘 볼게요. 체적은 비체적 곱하기 질량 맞나요? 맞죠? 얘가 킬로그램 세제곱미터 per 킬로그램. 질량은 킬로그램. 그러면 세제곱미터. 그죠? 그래서 단위계를 봤을 때 체적은 비체적 곱하기 질량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많이 씁니다. 앞으로 계속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량을 알고 싶다면은 체적을 비체적으로 나누면 돼요. 자, 첫 번째 액체 질량. 액체의 비체적은 액체의 체적은 알았어요. 0.6. 액체의 비체적은 뭐냐면 요거잖아요. 요거. 리퀴드 상태의 비체적이잖아요. 맞죠? 그죠? 액체 상태의 비체적을 쓰면은 액체 상태의 그 질량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때의 0.6을 0.00119로 나눌 경우에 나온 값을 계산하니까 플루이드의 질량은 얼마냐? 504.2kg이 나왔어요. 그러면 전기 상태는 어떨 거냐? 전기 상태도 똑같습니다. 전기 상태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Vg라는 것은 1.2세제곱미터 나왔죠. 1.2세제곱미터. 그리고 Vg의 값은 여기 있네요. 0.086094. 0.086094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4.94kg. 즉 체적은 2배인데 질량은 어마어마하게 작죠. 전기가 그래요. 물이 전기가 되려면은 체적 변화가 1850배 증가해요. 1850배. 거의 1850배 증가해요. 체적이 이만큼 늘어나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적이 약 2배밖에 안 되지만은 무게는 엄청나게 적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건도 값은 굉장히 낮은 값이 나올 것이다. 그죠? 계산을 해보니까 토탈 매스에 대해서 벨퍼의 매스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 건도라는 것은 혼합물 전체 질량에 대해서 전기의 질량 비를 나타낸 것이 건도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값이 0.0269라는 값이 나오고 이 말은 약 2.6%, 2.7% 정도가 전기다. 질량 베이스로. 그죠?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철저하게 왜 질량 베이스냐? 앞에서 말했지만은 체적 베이스가 의미가 없어요. 맞잖아요. 물이 얼마만큼 많이 전기로 바뀌어 있느냐가 퀄리티거든요. 그래야 이 퀄리티 좋은 전기를 가지고 팽창을 시켜서 터빈을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퀄리티 좋게 하려면 체적은 의미가 없어. 비교하는 게. 맞죠? 그죠? 뭘 비교한다? 물의 어떤 질량이 얼마만큼 많은 질량으로 전기가 바뀌어 있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질량 베이스를 한 거예요. 퀄리티는 질량 베이스다. 이거는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퀄리티는 질량 베이스다. 자, 건도의 값은 이미 0.0269가 됐으니까 건도 값을 알면 모든 무성질을 다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어디쯤 와 있냐면 여쯤 와 있어요. 여쯤 와 있어요. 왜? 퀄리티가 0. 얼마면 한 요쯤 와 있겠죠. 그러니까 전기로 많이 안 바뀐 상태예요. 조금밖에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요 위치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값을 상대적으로 모든 값을 구할 수 있죠. 최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 물과 전기의 혼합물 상태에서의 평균 최적은 얼마냐? 앞에 퀄리티를 구할 때 퀄리티 가지고 뭘 한다 그랬어요. 퀄리티 같은 경우는 앞에 무슨 어떤 우리가 알고 싶은 물성치가 있다.
이게 물성치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물성치를 알고 싶다고 한다면 그 물성치의 플루이드, 액체 상태의 값 플러스 퀄리티, 요렇게 하면 됩니다. 요렇게 계산하면 되고, 얘가 건도고, 얘는 뭐냐? 그냥 물성치, 뭐, 예를 들면, 비체적, 내부 에너지, 엔탈피, 엔트로피, 다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다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식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였어요? 얘잖아요. 평균적으로 얘가 섞여 있을 때, 두 가지 섞여 있을 때, 비체적이 얼마냐? 그 비체적 집어넣었어. 그리고 나머지 표에서 얻어진, 베이퍼 상태의 값, 플루이드 상태의 값, 플루이드 상태의 값 집어넣었어요.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0.003474. VG는 어디냐? VG는 표를 보면은, 앞에 표 보면 VG, VF 나오죠? VG, VF 나오죠? 다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상태의 뭐까지 구할 수 있다? 내부 에너지, 엔탈피, 엔트로피 전부 다 구할 수 있다. 그렇게 구하면 이 밀도를 구하라 했으니까 밀도는 비체적 분의 1이 밀도니까 그죠? 비체적 분의 1이 밀도니까 밀도는 이렇게 높다. 밀도가 낮은 게 아니죠. 높다. 왜?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액체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밀도가 높다. 이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